하루가 멀다 하고 너무나 비극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이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은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2,123명의 아동의 소재와 생사를 전수조사했더니 249명의 아동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중에 27명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확인돼서 검찰로 넘겨진 아동의 사망 사례가 7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뒤늦게 정치권은 영유아 유기를 막기 위해서 출생 통보제를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자, 오늘 김가람의 람바다 김가람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에 그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들이 많았다. 그래서 총 2,123명을 조사해 가지고 249명의 아동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 출생 신고가 먼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요즘은 집에서 이제 산파를 불러다가 이제 출산을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이제 산부인과 이제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퇴원할 때 이제 담당 의사의 직인이 찍힌 출생 증명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 달 이내에 이제 관공서에 가셔가지고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출산 사실 자체로 아이의 친엄마라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네, 누구도 네. 부인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법률적으로도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정말 생물학적인 아버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아이의 아빠를 어떻게 정하냐? 이게 이제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처가 이제 부인이죠.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이제 남편의 자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단 출생 신고를 하는 어머니가 혼인 상태에 있으면 이제 출생 신고에 그 어머니의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 이제 법률적인 아버지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미혼인 상태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 신고 당시는 아이는 어머니만 정해진 거고 아버지가 없게 된 상태고, 나중에 아버지는 별도의 인지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아예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생 신고는 일단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관공서에 신고하면서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중에 나온 얘기를 보면 일단 혼인 중이면 배우자가 외도를 통해서 낳은 아이도 남편의 아이로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올해 청주에서 이제 40대 남성이 이제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이혼 소송 중이었거든요. 아내가 외도를 네.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외도를 해서 이제 임신 중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외도남, 이제 상간남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여성이 아이를 낳고 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혼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을 하면 이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혼 소송 자체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혼인 상태가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쨌든 서류상 부부로 되어 있으니까 법률상 부부인 거고, 그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는 이제 이 남편분 되시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법적으로 당신은 아이의 아버지다. 뭐 상간 소송을 하고 있거나 뭐 이거는 우리는 알 바가 아니고 그럼 데리고 가라. 아이를 안 데려가면 이건 아동 유기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호자는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유기죄로 신고하겠다니까 이 남성이 아니 내 아이가 아닌데 내가 얘를 왜 데려가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아마 인터넷 게시판 같은데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남성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이제 받아가지고 법원에다가 얘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친생 부인 소송이라는 걸 또 별도로 해야지 이 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더 이상 보호자의 지위가 있지 않다. 나는 애 아버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이제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하면서 좀 일단락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되게 복잡하죠. 네네. 그럼 반대로 이제 미혼인 상태로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의 친부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것도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혼인 경우에는 엄마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실제 언론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아이 친모가 아이를 낳고 이제 사라진 거예요. 아마 네. 이제 아빠한테 이제 주고 갔겠죠. 예. 그 이제 미혼부인데 이 아이를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갔더니 우리가 당신이 얘가 아버지인 걸 어떻게 아느냐. 엄마는 뭐 출생 증명서라도 있겠지만 그래서 당신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돼서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예.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지 못하고 이제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특별 대리인이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내가 이제 이 아이의 특별 대리인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출생 신고를 하고. 일단 출생 신고를 해놓은 다음에 아이의 성과 본이라는 걸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지라는 소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상 드디어 이제 부녀관계로 등록이 된 사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1인 시위를 통해서 이 미혼부도 많은 세상인데 앞으로 엄마만 할 수 있는 이 법이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사랑이법이라고 해서 만약에 아이의 어머니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거쳐서 친부임이 증명되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부임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 아이의 출생을 하면 엄마는 생물학적인 거니까 법률적으로 엄마가 되지만 아빠인 경우에는 연결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자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지만 이 정자가 아빠로부터 왔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부가 밝혀져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친부임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이 데려와서 내 할 자식이라고 수 출생 없- 신고를 할 그렇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엄마는 자연히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출생 신고 하는데 사실은 좀 까다로운 부분도 많았고 맞습니다. 미혼인 남성인 경우에는 또 힘들었고 한 네. 부분이 있어서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출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유기가 됐다거나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출생 통보제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일단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출생 통보제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애를 이제 출산을 하면 이제 출생 증명서를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가서 직접 해라. 근데 네네. 이렇게 이제 법에 공백이 있으니까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출산한 사실을 탁 받아가지고 이제 각 지방자치에 통보를 하면 원래 이제 출생신고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심평원에서 아이의 출산 사실을 통보를 받고 한 달 동안 안 하면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병원에서.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왜 출생신고를 안 하시나요? 이제 독려를 하거나 하세요. 아니면 이제 그래도 안 하면 이제 직권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출생 통보제라는 거를 시행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같이 이런 일은 없겠다, 그제 유기돼 가지고 뭐 사망했다거나 출생 신고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긴다거나 이건 없겠네 이제. 그렇죠. 이제 관할 당국에 모든 아이의 출산 사실이 이제 집계가 되니까. 이제 지금처럼 뭐 아이를 뭐 혼자 집에서 나갔거나 네. 병원 데리고 가서 유기해서 뭐 야산에 파묻었다가 이런 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는 이 아이가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는 병원은 알지만 이 정부에서는 알 수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심평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를 해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100% 제도권 안으로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럼 또 하나 걱정이 이제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산모도 안 있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포태하고 출산하는 거는 굉장히 축복받고 축하해야 될 일인데 이제 개개의 사정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출생 신고를 못하는 경우에는 병원 밖에서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언론에서 막 뭐 지하철역에서 아이를 네. 낳았다, 뭐 아이를 유기했다 이런 사람이 너무 심심치 않게 들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산모와 아기 생명이나 건강에 너무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산 통보제로 끝날 게 아니라 보호 출산제, 이게 뭐냐면 익명 출산 제도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보호 출산제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생 통보제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면 제 이제 의료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주민번호 하면. 네. 예. 그러면 이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그냥 출산 사실이 있습니다만 국가에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대신 출생 신고를 하고 이제 입양을 보내는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산모의 기록은 이제 아동 권리 보장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별도로 이제 보장을 기록을 관리를 하고 아동이 이제 훗날 자라서 아 나의 친부모가 누구냐 알고 싶다 이러면 이제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 사실은 심평원 통해 통보되지만 이제 누가 낳았는지는 이제 신원을 조금 보호해 주자라는 이제 제도인데 이건 아직까지는 이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네. 이제 이야기 중인 거죠. 네. 산모의 기록은 따로 보관을 하자. 네, 맞습니다. 그런 제도군요. 근데 이제 이번 전수조사 보니까 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도 있었지만 뭐 베이비박스나 뭐 입양을 보냈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나중에 이제 친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개인끼리 이제 뭐 인터넷에서 뭐 아이를 보낸 다음 이제 은밀하게 이제 입양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현행법상 일단 출생 신고를 통해서 아이의 이제 친모나 이제 친부가 입증이 된 경우에만 네.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2012년도에 이제 입양 특례법이라고 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양을 보내려 그러면은 입양 특례법에서 출생 신고를 하고 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건가요? 그래서 이제 아동의 이제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저희 이제 과거사인데 이제 70년, 80년도 때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한참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부터 이제 산업 발전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해외로 불법 입양을 되게 많이 네. 보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보낸 경우도 있지만 이게 외화 수입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길을 잃은 아이라던가 이러면 이제 친부모를 뭐 적극적으로 찾아주기보다는 아니면 친부모 부모를 좀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키우기가 여의치 않다 이러면은 임의로 이렇게 입양을 보낸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일까? 나의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 이제 처음에 원망하는 마음 이제 입양되신 분들의 인터뷰를 들으면 원망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거는 살아 있는 거는 부모님 덕분이다. 이래서 그 친부모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본능이죠. 예, 본능이죠. 근데 입양을 보내면 적어도 그래도 이 신원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을 시킨 겁니다. 근데요, 네. 그 70년대 예전에는 이게 입양하는 게 그렇게 그 돈이 되는 사업이었나요? 왜냐하면 그랬나 보죠? 네,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어쨌든 이제 해외로 아기를 가면 이제 홀토 아동복지원이나 뭐나 이제 그냥 데려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아이를 데려가는 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네. 이제 아동복지원에 지급을 할 때 이제 딱 실비만 지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너무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시기다 보니까 예. 아마 이런 좀 가슴 아팠던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렇게 아동이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서 유기되거나 하는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법도 또 숨겨져 있고 아니면 또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이 돼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가람 변호사였습니다. 예, 폭우 때문에 계속 걱정했는데 이제 또 폭염을 또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그냥 조금 적당히 비 오고 적당히 더우면 되는데 폭작가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이렇게 예. 극심한지. 굳이 말하자면 우리 개개인이 다 기후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닐까.